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황희서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시 분석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라면 그 알쏭달쏭한 공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수상한 공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상한 공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3월 설립돼서 1991년 5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석유 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1월 롯데 첨단 소재와의 합병을 통해 기존 범용 제품 위주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소재사업부는 범용 제품 위주로 구성돼서 석유화학 산업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이고 첨단 소재사업부는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도 확인해 보시죠.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7조 8,051억 원을, 영업이익 1조 5,35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1조 4,4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4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0.3%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24% 증가했습니다. 네, 이상 롯데케미칼 기업개요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였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회사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추진 최대 2조에 관련된 이 더벨발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가 해명 공시를 한 것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11월 16일 더벨에서 보도한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추진 최대 2조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에 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 사항이 있고 이처럼 회사가 자진해서 이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공시가 있어요. 그런데 확정사항과 미확정 또는 사실무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답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회사는 미확정, 즉 2조 원대 최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딱 집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금 조달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실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이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을 우리가 좀 유추해석해보면 지금 2조 원대 유상증자를 하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아닌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게 알쏭달쏭하죠. 지금 전반적인 어떤 자금 조달은 필요해 보입니다. 2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은 필요해 보이지만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이 가시화될 수 있다. 회사는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가시화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나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사회를 열어서 방안을 좀 논의해 볼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 같이 여러 방안이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유상증자가 좀 유력한 방안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인데요. 롯데케미칼이 현재 2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신용 등급이랑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4분기 실적 전망 지금 3분기 실적 기조가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했어요. 내용 좀 보도록 할 텐데 11월 8일자 잠정 실적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보면 되는데 일단 좀 이해도 때문에 자, 이 표에 좀 차관해서 좀 보도록 하죠. 회사 3분기 매출액은 5조 6,828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3.1포인트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7.9포인트 증가됐습니다. 영업 손실은 4,238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1,878.6포인트
손실이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요 310억을 기록했는데 2분기 대비 적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 손익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점 그리고 3분기에도 전분기인 2분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오히려 손실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원가율 상승에 따른 어떤 손익, 즉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조 안에서는 3분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영업손실과 단기 순손실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4분기에 턴 어라운드에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뭐 증권가에서 일단 이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이 원재료 어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됐던 3분기 기점 그리고 4분기 기점. 자, 그렇다면 2022년 상반기보다는 다소 완화된 어떤 손익의 어떤 적자 요인이 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들도 반영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좀 반영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3분기 실적 기조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태에서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롯데케미칼 내부의 운영자금 확충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사실상은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자금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롯데케미칼의 어떤 주력 사업 부분 하에서는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 3분기의 적자폭은 좀 더 확대가 되었지만 4분기에는 그래도 원가율에 대해서는 어떤 회복세가 좀 예상된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어떤 전망치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확보된 자금이 향후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자금으로서 어떤 활용이 좀 된 이후에 최종 인수가 완료가 좀 된다면 롯데케미칼과의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좀 제고될 수 있는지, 자,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현재 지금 지속적인 손실이 나고 있는 이유는요, 올해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업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4분기에 턴어라운드 전망을 좀 보자면 아무래도 원료 가격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검토하는 것은 일진 머티리얼즈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납입 조달은 다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를 차질 없이 좀 인수를 한다면요, 이 글로벌 동박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롯데케미칼이 미국 현지 법인이 있죠. 롯데 배터리 머터리얼즈인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만큼 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좀 성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편입니다. 미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롯데케미칼이 지금 주력 사업 부분, 자, 잠깐 분기 보고서 보도록 하죠. 지금 사업의 내용 좀 보면 이 회사 전체 매출 포지션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에 2번과 4번 항상 강조드렸죠. 이 회사의 기초 소재 사업 부분과 첨단 소재 사업 부분, 두 가지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제품의 원재료, 그리고 플라스틱 원재료와 가전제품, 자동차 소재, 즉 이 플라스틱 사출품에 들어가는 이 원료, 핵심 원재료인 레진과 TPO, LFT, EPP는 사실은 좀 레진이라고 불리는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부분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플라스틱 가공업체와 가전, 자동차 관련 업체에 사용이 되고 있고 기초 소재 사업 부분은 석유화학 제조업체에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 고유가 기조 하에서 이 부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공정도의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좀 비싸지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 구조를 좀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 부분은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업 다각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 이후에
어떤 사업 시너지는 충분히 최근 어떤 모델로 좀 구분됐던 SKC가 좀 비슷한 모델입니다. SKC는 석유화학 제품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면서 기타 소재와 첨단 소재 사업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동박 소재 사업으로서 사업 역량을 세분화해서 회사의 역량을 좀 키우고 있는데 롯데케미칼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확정하면서 이런 사업 부분을 재편하는 어떤 움직임.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의 최종 인수 이후에는 북미 시장의 어떤 공략을 위해서 미국의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공격적인 2차 전지 어떤 수주전에 대응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크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포인트, 6포인트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17만 500원. 지금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기대감 그리고 회사의 신규 사업 추진 기대감들 사업 재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지만 두 가지 우려감들이 컸어요. 첫 번째는 이 롯데케미칼의 이 자금으로 롯데건설을 좀 지원해주면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크게 감소되고 또는 차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인수에 관련된 인수 자금에 대한 어떤 의문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된 바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롯데건설발 어떤 리스크의 대규모 자금을 좀 지원하면서 이 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가, 이 자금을 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롯데건설의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 좀 더 훼손될 수 있다. 이 우려감. 두 번째, 2조 원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하게 된다면 단기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하락의 어떤 주요 원인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롯데케미칼의 어떤 매수 관점에서는 봐도 무방한데 지금 일단 예고편이 좀 나왔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개장 방송에서 17만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어요.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에서 오늘도 한 차례 이 종목 달랐는데 17만 3천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좀 의견 제시한 바 있었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지금 17만 원 좀 이탈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가시화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확정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관망, 보유자 관점에서 17만 원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아무래도 기초 소재와 첨단 산업을 주로 영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히 수소에너지나 또 리사이클 제품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성장 동력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진머티리얼 인수 이후에 또 사업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관망 의견, 보유자 관점에서는 17만 3천 원이 이탈된다면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케미칼 공시와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10월 설립돼서 2018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분의 진공 로봇과 진공 이송 모듈 개발 및 제조 사업입니다. 주요 생산 품목인 OLED 진공 로봇 및 진공 이송 모듈은 국내외 장비사를 통해 국내외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부문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과 일본 GMP 협력으로 확보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진공 이송 모듈 20.3%, 진공 로봇 72.9%, 기타 6.7%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41억 원, 영업손실 65억 원, 당기순손실 1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기록은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은 802%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방산업 투자 감소로 매출이 감소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사업 부문의 평가 손실 반영으로 인해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T로보틱스 기업 개요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입니다. 회사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전체 발행 금액은 105억 원 규모입니다. 항상 강조드렸던
조달되는 자금이 어떤 용도로 좀 사용되는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자, 그래서 사채권의 발행 결정 또는 자금 조달의 어떤 발행 결정들은 3번 자금 조달의 목적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회사는 105억 원의 자금, 운영 자금으로 좀 책정을 했고요. 표면 이자율은 제로, 만기 이자율 3%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사채 만기일은 2027년 11월 18일인데 지금 만기일이 다소 3년간 발행되는 어떤 이 사채의 어떤 발행 요건에 비해서 비교적 좀 길죠. 지금 5년 만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전환가액은 6,263원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납입 예정일은요. 2022년 11월 18일. 바로 내일 납입될 예정인데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죠. 납입될 상자는 키움증권과 IBK 금융그룹 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통상적인 어떤 이 전환사채의 어떤 발행 조건들은 회사가 이 투자자들과의 어떤 발행 조건들을 좀 조율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5년으로 상당수 좀 3년 대비 2년 정도가 더 길어요. 자, 5년 정도의 만기를 보유하고 있고 표면 이자율이 무이자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꽤 괜찮은 조건의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T-로보틱스가 설비 투자를 위해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래 성장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도 좀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분기보고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재무제표 기준 회사 매출액은요. 지난 전년 동기 356억 원의 매출액 대비 47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0억 원의 매출 신장의 효과가 좀 있었고요. 영업 손실은 지난해 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근본 1억 원대 영업 손실로 기록해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당기 순이익은요 39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해 적자 전환 대비 흑자 전환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 손실의 규모가 대폭 좀 감소됐다. 즉 손익이 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자, 이 요건은 T-로보틱스가 점진적인 어떤 수익성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사항 내용도 좀 보도록 하죠. 회사 매출 포지션 전체 진공 이송 모듈 부분이 20.3%의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면서 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진공 로봇 부분 72.9포인트의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328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 주도는 진공 로봇 부분이 주도했다라고 좀 판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가 지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어떤 신장 효과가 좀 크고 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가 지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대폭 좀 만회했기 때문에 4분기 좀 조심스럽지만 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추이라면 확장된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어떤 전환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T-로보틱스는 영업이익 달성이 굉장히 좀 유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공시를 살펴보면 3분기 손익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이게 점진적인 수익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아무래도 자율 이송 로봇 시장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4분기 전망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조심스럽게 예측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T-로보틱스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자율 이송 로봇 개발 수주를 좀 받을 만큼요. 로봇 산업에서 입지를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향후에 저희 국내에 이제 무인 공장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무인 로봇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의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을 좀 보면 진공 이송 로봇, 진공 이송 모듈, 제품 설명 내용 보면 디스플레이 공정용에 들어가는 물류의 이동 모듈 및 시스템이다라고 좀 밝혔고요. 진공 로봇은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CVD 애칭 등에 들어가는 공정용 글라스 이송 진공 로봇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산업을 영위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공장 안에서 부품 등을 전달해주는 이송용 로봇을 실제 구비해서 납품하고 있는 이력을 좀 갖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으로 좀 전환하겠다. 반도체 공정을 무인 공정으로 좀 전환하겠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수레를 끌고 부품을 가져다주고 갖다주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물류 이송 로봇이 각각의 라인 하에서의 어떤 이동을 도와줌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좀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인력,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업무나 생산 어떤 이 창출 능력을 로봇이 좀 대체하는. 자, 이 부분 때문에 T 로보틱스가 사실 이제 수혜주로 좀 부각된 이력도 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전체적인 어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로봇을 또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인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생산 현장에서의 상당히 많은 노동력을 좀 대체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 저도 좀 동의하고 있는데 일단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공정도에 들어가는 이송 로봇의 어떤 확장성은 T 로보틱스의 어떤 성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030년에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현재 인력을 대체할 이송용 로봇의 수요가 높아질 기대감이 보입니다. 특히 T 로보틱스는 현재 꾸준한 개발을 통해서 무인 로봇 측면에서도 입지를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T 로보틱스가요, 이 주된 협력 업체죠. 미국 기업 AMAT랑 최근 국내 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관심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이 미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자, 이 회사가 사실상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한국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좀 하겠다. 한국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삼성 반도체, 지금 현재 그 고덕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의 어떤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제적인 어떤 투자를 단행하면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거의 뭐 매출 포지션 70%를 T 로보틱스가 좀 보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 공장의 어떤 시설 캐파가 좀 더 증설된다면, 공장의 증설 효과가 좀 더 크게 작용한다면 당연히 T 로보틱스의 어떤 매출의 어떤 역량들이 좀 더 크게 상향될 수 있다는 어떤 이 기대감도 수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지금 진공 이송 로봇의 70% 부분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어떤 공급되고 있는 만큼 이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선행되는 추가적인 어떤 이 진공 로봇의 어떤 매출. 자, 이 부분도 2023년도부터 좀 본격화된다면 회사는 2022년도 4분기에 턴 어라운드를 좀 이뤄내는 가장 큰 숙제. 두 번째는 2023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장비 공급에 따른 어떤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 봤습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T 로보틱스 지금 약보합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6,330원에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이었죠. 지금 1월보다는 12월에 오히려 더 부각받았어요. CS 가전 박람회를 기점으로 한 1월 주가가 비교적 오히려 좀 조정받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기타 로봇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다. 진공 로봇과 이송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T 로보틱스의 어떤 기술력들 좀 감안해 봤을 땐 2023년도 1월 초에 개최 예정인 미국의 CES 가전 박람회에서 다시 한 차례 이 로봇 섹터가 좀 부각이 된다면 동 종목 역시 단기 시세 가능성도 좀 충분히 보유되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에요. 바닥권 영역인데 지금 사실상 다른 로봇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확장성을 좀 더 크게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4분기 전은 턴 어라운드가 좀 가능해 보인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CES 박람회 2023년도 1월의 기대감들이 좀 수반된다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6,000원에서 6,400원, 6,000원에서 6,400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AMAT가 미국 내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현재 T-로보틱스의 생산 로봇 70%가 이 AMAT에 공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 증설을 하게 된다면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신규 매수하기엔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바닥권 영역이기 때문에 4분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여서요. 6,000원에서 6,400원 매수 구간 주셨고요.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케미칼과 T-로보틱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